최근에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백악관이요,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서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고 또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세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미국 정부의 위기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 단순하게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좀 부족하니까 그거를 많이 좀 더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 또 그 관련 업체들을 쭉 부른 자리에서 모은 데서 또 생중계가 되는 해서 반도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졌다. 미국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는 나라 경제에 미래가 없다 해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한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인 더더군다나 셜리반 안보보좌관이 주재한 이 반도체 회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미국 의회가 국가수권법이라는 걸 통해서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반도체 생산을 더 하도록 할 수 있고 또 다른 공장도 반도체 공장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를 향한 의지가 매우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뭐 이번 자리가 어떤 걸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지만 미국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해줘라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자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를 불러놓고 네. A 기업은 뭘 하고 또 이를테면 뭐 인텔은 뭘 하고 삼성은 뭘 하고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목표를 강제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예. 기업체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경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또 미국의 반도체 자립을 어떻게 달성해 나가겠다.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가겠다. 특히 과감하게 지원책을 펴겠다. 이런 것까지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거기 참석한 회사, 반도체 공급 회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같은 회사로 하여금 예. 미국에 본격적으로 좀 투자해달라. 이런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자리였고요.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텐데 이런 시대에 만약에 다른 나라 여기서 이 대열에서 빠지면 당신네 업체는 탈락할 수 있다, 대열에서. 그런 것을 좀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미국 투자를 늘려야 되니까 부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원을 많이 받으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 이번에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를 부른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만 막상 판을 깨고 보니까 걱정할 대목보다는 훨씬 환영할 대목 그리고 상당히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할 정도로 미국의 한국 삼성전자나 대만 TSMC 같은 지금 반도체 제조회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예. 많이 도와주겠다.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한국의 반도체가 또 한 번 제3의 도약, 제4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아주 물실호기에 좋은 기회를 맞았다. 다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이번 반도체 회의에서도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네. 중국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중국에도 물건을 수출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인과관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 우리나라의 반도체 실력을 인정받고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 것은 네. 상당히 고문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미국과 중국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협력도 가능합니다. 예.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기술만 앞서 있다 그러면 미국도 한국에 의존하게 되고 중국도 한국에 의존하게 되는 예. 특히 중국은 시장으로서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잘만 활용한다면 이번 기회가 한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75%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게 전혀 없는 예. 단 이제 이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빨리 우리의 기술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1000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2000년 9월 이후 20여 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 보는 숫자라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래서 코스닥을 이제 더 이상 코스닥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쓰기는 코스닥으로 쓰고 천스닥으로 잊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예. 예, 천을 드디어 돌파했다. 네. 원래 코스닥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출발한 건데요. 그때 출발할 때가 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5, 6년 만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집으로 다시 것이죠. 돌아왔군요. 물론 예.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다시 1000으로 했기 때문에 네. 처음의 지수를 해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코스닥은 한때 2000년대 초기에 버블닷컴 시절에 거의 2,5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지금 약 20년째 좀 침체를 해왔었는데요. 예. 이번에 천스닥으로 올랐으면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생겼던 또 버블닷컴 닷컴 버블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완전하게 그 부활의 바탕을 깔았다.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예. 여기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들 주가가 오르게 되면 한국 기업의 저변이 오르게 된다. 이제 이런 기회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뒤쳐져 있는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나스닥 또 중국의 커창파는 훨씬 정규 시장보다 더 크거든요. 예. 코스닥 시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천스닥이라고 하니까 딱 와닿네요. 네. 그러네요. 요새 누가 뭐 사과 배 이렇게 막 먹고 있으면 어우 좀 여유가 있나 본데 이런 말 나오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사과하고 배가 네. 거의 금값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가격이 좀 폭등을 했는데요. 우리 그 가장 친근한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들이 가장 가까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사과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사과배가 지금 거의 70%까지 올라서 예.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장마로 인해서 사과 작황이 좀 줄었고 생산 면적이 줄은 데다가 네. 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통화량 증발로 인한 수요 증가 또 다른 파가 오르고 이런 등등 하다 보니까 네. 연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과와 배 가격이 오르면 그야말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결정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시세 파악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급 상황을 잘 좀 조절을 해서 가격이 급등락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예, 사과 정말 좋아하는데. 당분간 못 먹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지난 10년 동안 LH 직원들이 1,900명이죠. 공공주택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LH 측에서는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워낙 공공주택이 당첨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그 제일 어려운 것이 아파트 당첨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 아파트 당첨보다 더 어려운 게 공공 어떤 분양주택. 예. 이것은 왜냐하면 가격이 싸고 또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를 받아 몇 년 살다가 그것을 자기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로또 중에 로또 하면 공공주택에 당첨되는 것인데요. 국회 한 그 정책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이 권영세 의원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LH 직원이 이 공공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무려 1,900여 명이 당첨이 됐다. 예.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LH의 정규직 직원이
6,9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약 한 3.5명 중에 1명 정도는 저게 당첨됐다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 가족까지 당첨된 건 지금 이 통계에 잡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 가족까지 포함할 때는 2명 중에 1명 정도는 당첨된 것이 아닌가. 물론 LH 측에서는 그 당시에 분양에 미달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들어간 것이다 해서 적법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주장에는 이 미분양이 되게 된 이유가 LH가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을 LH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맞추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자고로 이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쓰지 마라 이런 어떤 교훈이 있는데 예. 지금 LH 직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분양하는 것을 자기들이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예.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이사 부동산 25번째 이 공공주택 확대 정책도 민간의 땅을 수용해서 LH가 분양하는 것이 거기서는 신뢰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집부터 먼저 챙긴다고 그런 것은 예.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상당히 어긋난다. 지금 LH의 비리, 우리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역주행이 끝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빨리 LH가 스스로 이런 어떤 난맥상을 빨리 해소하고 깨끗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LH 직원들에게는 공교롭게 그렇게 이익이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